오늘은 수학탐정자이가 기억 이야기와 수학 공부에서 기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은 보존되는 기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분류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30초에서 몇 분까지를 단기 기억이라 부르고 그것보다 긴 시간의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해서 구분합니다. 수학 공부할 때 단기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단기 기억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짧은 순간만 기억됩니다. 단기 기억의 전형적인 예인데요. 단기 기억의 좋은 예로는 암산이 있습니다. 숫자를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5는 13이죠. 그런데 이 암산이 끝난 직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숫자와 계산된 13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흔히 3 더하기 4는 5, 이게 실생활에서 크게 쓰일 때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달걀 3개와 달걀 2개를 더 사서 5개를 오늘 가져왔다. 이거는 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6 더하기 7은 13, 이거는 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잃어버린다고 하겠습니다. 단기 기억은 필요한 양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기억을 얘기합니다. 단기 기억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 수가 약 7개입니다. 훈련을 하며 단련을 시키면 9개의 기억까지 가능하지만 5개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기억은 그다지 개인차가 크지 않고요. 인간이 순간적으로 파악하여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대략 7개 정도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밀러가 발견한 것으로 마법의 숫자 7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이 7개고 음계도 도레미파솔라시까지 7개가 있습니다.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요 등장인물이 대개 7명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면 시청자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요약을 하자면 이 단기 기억에서 30초에서 수분 이내에 사라져버리는 기억이고요. 7개 정도의 소용량인데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기억할 때 7개씩 이내에서 정도 끊어서 기억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럼 장기 기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장기 기억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일화 기억이 맨 밑에 있죠. 그리고 의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는 프라이밍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일화 기억은 개인의 추억, 즉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기억을 얘기하고요. 의미 기억은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수도는 검성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의미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프라이밍 기억은 착각 또는 서버리미널 효과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에 자극을 주는 효과라고 하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 지각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영상이나 음영 광고를 반복하며 시청자가 그 광고를 보고 저 물건을 사야겠다, 이런 게 프라이밍 기억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절차 기억이 있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일회순수, 즉 how-to를 얘기합니다. 이 5가지 기억 가운데 단기 기억과 일화 기억은 의식 영역에 기억되는 현재 기억이기 때문에 의식 영역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의미 기억, 프라이밍 기억, 절차 기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잠재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학 공부에 적용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수학 안정적인 1등급의 비밀은 수학 문제 풀 때 많은 부분을 일화 기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화 기억은 굳이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학 탐정이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께서 운동회 때 도시락에 뭘 싸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5학년 때였는데요.
계란 반찬하고 김말이 반찬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멸치 이렇게 담긴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로 예를 들면 화면에 나가는 이 랭글리 삼각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알려준 문제풀이가 매우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고교 수학 경시대회에 판초내수 구하기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참여한 대회이므로 그리고 제가 풀어낸 문제이므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흔히 수학생들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오래 고민을 하다 보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막 연결되는 작업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고민해서 푼 문제는 내가 고민을 해서 푼 일화 기억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일화 기억은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비유를 하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왕성하게 달려있는 이런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없으면 생각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또 서울이라는 것을 자주 보고 접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한국에서 자주 들어볼 기회가 많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서울이므로 나와 관련이 많은 이런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콜롬비아 수도는 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바로 나오시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따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지식에 해당되는 의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콜롬비아로 갈 기회도 적고 또 세계사를 전공하거나 책을 읽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설명에서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공식의 예를 들어서 판별식을 공부할 때 이 판별식은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판별식 문제가 나왔을 때 판별식을 써서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루트 속의 부호를 살펴보면 양수이면 서로 다른 실근이고 0이면 두 건이 같아져서 중건, 음수면 허수 모양이 나오니까 흑건이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왜 이 판별식을 사용하는지와 나와 더 관련이 많은 그 일화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관련이 되는 일화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수학 공부를 잘하는 세 번째 절차 기억이라는 겁니다. 절차 기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나오는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를 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한다기보다는 연습과 훈련에 의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수학 공부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절차화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교권에 있는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거의 보자마자 풀이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에서 절차 기억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화 기억이나 의미 기억이 빠진 절차 기억은 안정적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으로 나눈 절차 기억은 기억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안정된 이 그림 보이시죠? 그러나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무너진 절차 기억은 기억이 불완전합니다. 주변에서 수학 문제 푸는 양도 많고 수학 시간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학생이 수학 실력이 잘 안 나는 이유는 바로 공식에다 바로 대입만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지 않았어. 이거는 의미 기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뇌가
이 수학 문제는 풀었지만 의미는 없어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했지만 뇌에서 바로바로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밍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뇌를 속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식을 외울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가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더하기 b의 역함수는 이거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시면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역함수 모양을 잠깐 보시면 a와 d가 우선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어서 이거를 줄여서 부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수학 공부에서 기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